지금부터의 원피스는 고대 왕국의 위상을 인지하고 계시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좀 더 와닿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대 왕국의 키워드 첫 번째는 세계를 아우르는 융성함입니다. 20인의 왕들이 힘을 합친 후에 역사를 800년 내내 지워도 세계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대한 왕국이라는 점에서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현재보다 뛰어난 기술력입니다. 현재에서 재현할 수 없는 고대병기를 만들어낼 정도의 기술력, 몇백 년은 앞서 있는 베가펑크의 기술력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세계를 바꿀 기술력, 즉 현재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과거가 바로 고대왕국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마더플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더플레임은 이 거대한 비행체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베가펑크는 고대병기에 필적하는 무기를 만들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분명 위대한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임은 확실하지만 고대왕국이 만든 고대병기 기술력까지는 만들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오다가 그렇게 설정을 했죠. 만약 베가펑크가 원피스 세계관에 고대병기에 필적하는 무기를 내놓는다면 고대왕국의 위상이 떨어질 뿐더러 해적 만화인 원피스 세계관에 과학자가 세계관을 뒤흔드는 설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 혁명군의 대화를 보면 베가펑크는 이 고대병기에 필적하는 무기를 만들지 않았음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이 고대병기에 필적하는 비행체를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가펑크가 직접 언급한 공백의 100년에 만들어진 어떤 기계가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무의 정체와 이름까지 나오는 시점에 오다가 공백의 100년에 만들어진 어떤 기계에 대한 것을 숨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기계가 우라노스일 이유이죠.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에 만들어진 어떤 기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공백의 100년의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보면 루르시아 상공의 비행체는 공백의 100년에 만들어졌던 어떤 기계인 우라노스이고, 베가펑크가 불완전하게라도 고대왕국의 동력을 흉내내어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어미가 자식에게 생명력을 주듯 동력이 없어 죽어있는 우라노스에 동력, 즉 생명력을 줬다는 의미로 마더 플레임이라는 네이밍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즉 거대한 비행체는 고대왕국이 만든 우라노스이고, 이 우라노스를 움직이는 동력이 베가펑크가 불완전하게 흉내낸 마더 플레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행체가 베가펑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고대왕국의 우라노스일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에넬의 표지연제의 벽화가 공백의 100년의 서사를 힌트로 그려놓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고대병기로 추측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바다 밑의 해왕류를 다루는 힘, 数百年に一人海王類と心を通じ合わせられる人魚が誕生するというのです。 포세이돈, 바다 위의 전함, こんなもん人間に作れんのか。造船史上最悪の化け物だ。 플루톤, 그리고 우라노스는 그 어떤 떡밥도 없었기에 하늘을 상징하는 우라노스에서 네이밍을 가져왔다는 것을 근거로 하늘에 있는 것을 고대병기 우라노스로 추측해볼 수 있죠. 그런데 오다는 이 하늘에 있는 고대병기로 보이는 것을 반만 그렸습니다. 너무도 의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로 합치면 어떠한 완전한 형태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에서 불꽃으로 보이는 문양의 개수를 세면 총 16개, 이 숫자는 비행체에서 루르시아를 지울 때에 내려치던 빗줄기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이 비행체는 우라노스이고, 우라노스의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마더플레임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라노스가 확실하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세계 정보에 대항할 고대병기가 이무의 손에 있냐는 것인데요. 우라노스는 공백의 100년 정도에 이미 이무의 손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고대왕국은 플루톤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トムさんやアイスバーグが命がけで守ってきたものは、もし古代兵器がおめえみてえなバカの手に渡り暴れ出した時、それに対抗する兵器を生み出し暴走を阻止してくれという設計者の願いだ。 플루톤이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을 대비하여 설계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즉 이것이 어쩌면 과거에 이미 고대병기를 빼앗긴 적이 있기에 플루톤마저 빼앗긴다면 그들에게 대항할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두 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설계도를 남긴 것이 아닐까 싶고, 이것이 그 어떤 포네그리프에도 우라노스의 위치가 적혀져 있지 않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으며, 이것이 이무의 손에 있는 이유는
과거 네페탈리 DBB, 조이보이, 20인의 왕, 이무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관계 속에서만이 나오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라노스가 어떻게 이무 손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페탈리 릴리의 이름이 나오자 동요하며 자신의 정체까지 드러내고 800년간 궁금해했던 것을 물었으며 다른 사진은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네페탈리 비비의 사진만 멀쩡히 들고 가더니 현재 네페탈리의 왕가인 비비가 갖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행동을 봤을 때 이무는 릴리에게 집착, 혹은 미련, 혹은 앙금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면 제가 예외 없이 빠지게 되는 캐릭터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너무도 강인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내들이 사랑하는 딱 하나 앞에서 약해지거나 어떤 감정에 마음을 줄 때에 예외 없이 빠져버립니다. 예를 들면 킹브레드 레이. 大総統の地位も部下も全て与えられた。いわば権力者ごっこだ。だが妻だけは自分で選んだ。 타노스, 헤조로 같은 캐릭터들 말이죠. 私は心から幸せだった。 그래서 이무도 이런 스타일의 캐릭터일까 생각을 해보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자신을 3인칭으로 말하는 것에서 거르고 본인 스스로를 3인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만 피하면 돼요. 석훈이가 물어볼게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는 행동과 지능이 마치 아이와 같기에 네페탈이 릴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릴리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착각했거나 미련이나 집착 같은 것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리의 스토리라인의 감정이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무의 행동과 릴리의 꽃말 외에는 근거가 아주 부족한데요. 가능성 높은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릴리와 이무에 대한 관계성은 첫 번째, 릴리가 실종되었다. 두 번째, 릴리에 대한 기록이 모두 사라졌다. 세 번째, 릴리를 아는 이무는 영생을 살고 있다. 라는 세 가지의 타임라인 속에서 릴리가 이무에게 불로수술을 했다라는 것만큼 잘 어울리는 이야기가 없기에 릴리가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자였고 릴리가 이무에게 불로수술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무를 사랑했을 가능성은 너무도 적겠지만 릴리가 이무에게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의 비기인 불로수술을 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금 현 세대의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자가 D의 일족이며 그 수술수술 열매의 모양은 하트의 모양을 하고 있고 これがコラさんの望む D の生き方なのかわからねえ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자인 로우의 정체성은 少なくともロシなんては何も知らなかったはずだ。つまりそのためにお前を助けたわけじゃない。受けた愛に理由などつけるな。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愛してるぜ。 그렇게 D의 일족의 운명과 사랑이라는 감정의 스토리라인이 릴리의 스토리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이무가 만악의 근원이고 D는 신의 천적이기에 이무와 릴리는 대립하는 관계임이 확실한 이 상황 속에 릴리가 이무에게 영생을 주었다면 이것은 모두 계획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D의 일족은 800년 이상의 미래를 위해 포네그리프를 남기고 후손들도 그 의지를 잇고 약속을 지키는 집념의 일족이기에 자신의 희생으로 이무에게 영생을 주었다 함은 이무에게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훗날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계획된 수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불굴의 의지는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이고 지금 그 의지를 그리는 만화가 바로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원피스는 800년 동안 살아온 이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과거에 일어났던 어떠한 관계가 현 세대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의지를 강조하는 만화이기에 그런데요. 네페탈리 가문 D의 일족의 운명이 반복되는 지금 여기서 또 하나 20인의 왕 중 네페탈리 가문 외에도 분명히 과거에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던 가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돈키호테 가문입니다. 돈키호테 묘스가르드는 어인들을 감싸다 사형당했고 돈키호테 호밍은 천룡인의 지위를 내려놓고 레드라인에서 내려왔습니다. 돈키호테 로신한테는 천룡인 혈통임에도 불구 너무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죠. 그렇기에 분명 창조주 일족인 돈키호테 일족도 과거의 어떤 관계 속에서 네페탈리처럼 D의 일족은 아니더라도 세계 정보에 반대하는 애매한 스탠스가 있었을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과거의 운명이 현재에서 재현되는 지금 현재 원피스 등장인물 중에서 남은 유일한 돈키호테인
도플라밍고가 분명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플라밍고의 꿈은 해적왕도 아니고 세계의 지배자도 아닌 この地獄から出る術はない。その時に誓ったんだ。こいつらの牛耳るこの世界を全て破壊してやるとな。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인의 왕들의 가문들이 공개되고 있는 지금 돈키호테 가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며 도플라밍고도 최종장의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お前はずっと海賊になりたがってた。だが俺は違う。何でもよかったんだ。この世界さえぶち壊せればな。 다음은 피가랜드 가문입니다. 먼저 피가랜드를 설명드리면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처음 언급이 되었는데요. 오타라는 캐릭터가 샹크스의 딸로 나옵니다. 赤髪に娘がいたのか。 그런데 여기서 오로성이 이런 말을 하죠. 革命の目を早めについておかねば手遅れになる。あの娘がフィガーランド家の血筋でもか。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건 오로성은 아무리 세계 정보의 적이라 한들 피가랜드 가문은 죽일 때 망설인다는 것이며 샹크스의 딸인 우타를 피가랜드로 추측하는 것을 보아 샹크스도 피가랜드 가문일 확률이 높기에 현재로선 샹크스의 플레임은 피가랜드 샹크스일 확률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피가랜드 가문은 오로성 혹은 이모를 지키는 혹은 체제의 존속을 위한 수호자 가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신의 기사단이 등장했고 신의 기사단 단장이 피가랜드이기 때문도 있지만 이 칼의 모양 때문입니다. 분명 어디서도 볼 수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갓벨리의 왕자이자 신의 기사단 단장이 들고 있는 피가랜드 갈링성의 칼의 모양새가 이러하고 갓벨리에서 태어난 사내이자 신의 기사단의 실루엣으로 보이며 피가랜드 가문으로 확실시 되어가는 샹크스의 칼의 모양새가 이러하니 이 칼의 모양새는 어쩌면 피가랜드 가문의 상징이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이 칼의 모양새는 마리조아의 입구에 있는 계단을 수호하는 거대한 석상의 칼의 모양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샹크스의 검 그리폰의 의미인 신의 보물을 수호한다는 의미는 라프텔이나 원피스를 수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조아와 오로성 그리고 이모를 수호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피가랜드의 네이밍입니다. 알파벳 하나가 빠지기에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발음 하나만은 똑같죠. 피가랜드의 스펠링을 재조합하면 가디언 F, 즉 수호자 F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여 해적들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가랜드라는 이유만으로 오로성과 독대할 수 있었으며 이런 피가랜드의 운명을 짊어진 샹크스는 라프텔의 다녀와 역사의 모든 것을 알았던 로저에게 어떤 말을 듣고 ラフテルから帰ったロジャーに赤太郎は何やら質問してその後泣いていた。 울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 샹크스는 오로성과 이모를 위해서이든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이든 신의 기사단이라는 이유로 고약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피가랜드에 최소한의 속죄로 세계 정부도 그렇게 쫓던 태양신의 열매이자 조이보이의 열매인 고무고무 열매를 지키고 일진 모자를 전달하였으며 그 고무고무 열매를 먹고 일진 모자를 쓴 사내를 もうすぐ会えそうだなルフィ。 기다리고 지켜본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즉 그리폰의 의미는 원래는 피가랜드 샹크스의 운명이 세계 정보를 지키는 수호신이었지만 소년 만화의 특징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피가랜드 샹크스에 세계 정보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부수고 빨간머리 샹크스가 원피스를 수호하는 그리폰의 의미로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이제는 원피스의 능력이나 기술, 패기 따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입니다. 오다가 그것을 중점으로 그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원피스가 최정상의 만화로 올랐던 그 이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과 그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 새로 쓰여지는 역사,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며 생기는 시대의 일렁임, 이것을 중점으로 원피스를 즐기신다면 근 30년간의 연재의 최종장은 조금 더 의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달간 오다셈의 눈수술로 휴재입니다. 저는 그동안 재정비와 밀렸던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この世には偶然などないのかもしれない。全てが必然であるかのように縁はやおら形を成していく。とかくルフィはまた一段とあの帽子がよく似合う男になった。もう少し長生きするのも悪くないな。